요즘 소비 침체를 넘어서 소비 절벽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고 있죠.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입니다. 호텔 객실료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요즘 서울 시내 호텔 객실이 거의 만실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굴지의 호텔이 증시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GSPNL이란 회사인데요. 이름만 들어서 생소하실 겁니다.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바로 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파르나스 호텔이 상장사가 되기까지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는데요. 파르나스 호텔의 역사 그리고 최근 호텔 산업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GSPNL은 GS 리테일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원래 호텔 사업은 GS 리테일 안에 자회사 형태로 있었는데요. GS 리테일은 유통사업과 호텔 사업으로 인적 분할하면서 생겼습니다. GS 리테일 최대 주주인 지주사 GS는 GS 리테일 지분 57.9%에 더해서 GSPNL 지분 57.9%를 추가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호텔 사업을 지주사가 직속으로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GSPNL이라는 상장사가 하나 더 생기기도 하고요. GSPNL, 사실상 파르나스 호텔인 이 법인은 과거에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호텔이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에 맞춰서 당시 인터컨티넨탈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입니다. 또 같은 코엑스 단지 반대편 쪽에 봉은사인데요. 이쪽에도 호텔이 하나 더 있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입니다. 이 호텔은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메리어트 계열의 웨스틴 브랜드를 쓸 예정이고요. 이 호텔들은 자가 빌딩인데요. 건물만 빌려서 호텔 장사를 따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인트리란 이름으로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 중이죠. 서울 명동과 인사동, 동대문, 판교 등지에 있습니다. 제주 중문단지에 있는 파르나스 제주도 임차 형태고요. 여기에 오피스 빌딩인 파르나스 타워도 소유하고 있죠. 강남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빌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르나스 호텔을 처음 세운 건 한국무역협회였습니다. 법인명도 예전엔 한무개발이었고요. 한무는 한국무역협회의 줄임말이죠. 무역협회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어서 글로벌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호텔그룹의 위탁 경영을 맡겼습니다. 또 사업 파트너로 LG그룹을 끌어들였어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법인명은 아직도 한무쇼핑이죠.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의 자회사고 무역협회가 2대 주주입니다. 비슷하게 파르나스 호텔의 2대 주주도 무역협회고요. 코엑스몰은 무역협회가 소유하고 운영은 신세계가 맡아서 스타필드란 이름으로 하고 있죠. LG가 파르나스 호텔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건 1998년의 일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한무개발 지분 18.5%를 LG건설이 추가로 인수해서 한무개발의 지분 과반을 확보합니다. 파르나스 호텔은 GS가 LG로부터 계열 분리할 때 GS 계열사로 편입된 건데요. LG건설이 GS건설이 됐거든요. GS건설은 다른 GS 계열사들하고 다르게 허창수 명예회장을 비롯한 허씨 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그래서 허창수 회장의 개인 회사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파르나스 호텔에 대한 허창수 회장의 애정이 각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르나스 호텔을 허창수 회장이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2014년에 오게 됩니다. 당시에 GS건설이 중동에서 저가 수주한 공사가 문제가 돼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빚을 갚고 재무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파르나스 호텔은 당연히 비핵심 자산에 속했고요. 사모펀드 IMM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가 무려 10조 5,500억 원에 팔린 겁니다. 이걸 인수한 현대자동차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당시엔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모펀드에 파는 대신에 다른 계열사에 넘기기로 방향을 틀어요. 이때 부랴부랴 나선 게 GS 리테일이었습니다. 매각액은 7,600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GS 리테일이 살 때만 해도 사실은 GS 리테일 주주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GS 건설 지원용으로 호텔을 떠안은 것이라고 여겨졌거든요. GS 리테일 주가가 당시 하한가에 가깝게 떨어질 정도로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르나스 호텔은 이후에 엄청나게 GS 리테일의 효자 사업이 됩니다. 호텔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 2,000억 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4,800억 원까지 불었고요.
영업이익도 기존의 145억 원에서 1031억 원으로 급격하게 커집니다. 상장하는 타이밍도 잘 잡았는데요. 요즘 호텔 산업이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초호황기를 맞고 있거든요. 국내 주요 호텔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억눌렸던 여행, 출장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었는데요. 올해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예상이 무색하게 성장세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객실료, 이걸 ADR이라고 하는데요. 포시즌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8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 호텔의 작년 연평균 객실료는 60만 원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0월, 11월 객실 점유율은 80% 수준으로 매우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서울 시내 호텔들이 호황인 건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서 그렇죠. 올 들어 10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374만 명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4% 증가한 건데요. 2019년 수준과 비교하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내국인도 호텔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폭증을 했는데 요즘 그 숫자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올 1월에 277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요. 10월 달엔 238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월별 단순 비교는 좀 힘들지만요. 그럼에도 해외여행객의 증가 폭이 둔화된 건 사실인 듯 하죠. 원달러 환율이 올 4분기 들어서 1,400원을 넘나들고 있고 엔화도 100엔당 900원대 중반선까지 올라서 환율 부담이 커진 게 주된 이유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일부 내국인들, 한국인들이 국내 여행으로 방향을 틀어서 국내 호텔 수요 자극하고 있어요. GSPNL의 상장은 한국 증시에 제대로 된 호텔 상장사가 생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존 호텔 상장사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다르게 면세점이 주력이고요.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같은 곳은 호텔보다는 카지노 비중이 훨씬 높죠. 또 아난티, 모나용평 같은 곳은 리조트 분양이나 운영을 해서 호텔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만으로 GSPNL이 증시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눈여겨보시죠.